윤석열 1위 여론조사 스톱. 압력 의심 말도 안 돼. 윤석열 전 총장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발돋움을 했죠. 이런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요, 이름이 쏙 빠져버린 건데요. 한 여론조사 업체는요, 발주처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조사 중단을 일방 통보해 왔다.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발주업체는 물론 조사업체에서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건데요. 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며 항의 전화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선 입장문을 오늘 오전에 냈는데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압력으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랬더니 이 여권 지지자들이 이 언론사라든지 이 조사업체에 막 항의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다 스톱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소 의원님. 이게 좀 비슷한 경우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내 이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여론조사 업체의 뭐 신뢰성도 신뢰성이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치나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만 12군데라고 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결과들도 달라지는데, 홍준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 갤럽 같은 경우는 직접 응답자가 이름을 이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지율을 보기를 주지를 않고 네.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내 이름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 업체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ARS를 활용해서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네.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높은 이 고관심층이 ARS 조사에 적극 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면접 조사를 하는 그러한 전화 조사를 활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조금 낮은, 그렇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자꾸 쟁점화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럴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이 주자들 간의 지지율 조사를 계속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주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주변에서도 어쨌든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같이 지지할 가능성도 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본다면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왜 다른 데는 낮게 나오는데 당신들만 높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아까 지지자들이 전화 등등을 통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 조사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원칙 같은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읽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하나하나의 조사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그 조사한 그 회사의 뭐 최근 3개월치의 트렌드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조사 자체를 읽어야 조금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나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지자들도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막 그 회사나 발주처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격렬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미 기자가 항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나왔고 내일 저렇게 나오고 어제 이렇게 나왔고, 이거보다도 앞서 소정섭 위원도 얘기했듯이 추이를 계속해서 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군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살펴보고 사과를 하겠지만
근거도 없이 주장만 나열하고 있다. 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비판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요. 지금 여기도 있죠. 장모 부인 의혹 관련해서 공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특히나 이 부인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하나가 제시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증 교사 의혹이요? 네, 이게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이 사업가 정대태 씨와 얽혀 있는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증인으로 나선 백모 씨에게 이 위증 교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제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당시 1심에서는 백 씨가 장모 최 씨의 편에 서서 증언을 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장모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부인 김건희 씨가 증언을 번복한 증인을 찾아가서 1억 원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이 김건희 씨와 처음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던 매체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인정을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맞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설령 본인 워딩으로. 그렇죠. 네.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네, 김건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 1억을 들고 간 건 맞지만 증인이 거부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돈의 용도가 위증 교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윤석열 총장은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반응이 없어요? 네,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는데요. 사적인 통화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다 라면서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봐봐요. 일전에 이제 사생활 의혹도 좀 불거졌죠. 그리고 최근에 또 논문 관련 의혹도 불거졌어요. 여기다가 지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불거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져요.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과요. 그리고 의혹은 의혹일 뿐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사실은 배우자하고의 사적 영역에서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수신 제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내 아내가 진리였든 아니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으실 거다. 밥상 정치만큼 또 중요한 게 침실 정치일 텐데요. 강력한 검증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당선될 경우 영부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 정말 뇌리 속에 온로비 사건 등의 여러 가지 이 로비 게이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더 이상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도록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현주 전 의원은요. 줄림은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외칠 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과거는 중요치 않다며 김건희 씨를 적극 옹호에 나선 겁니다. 일단 반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은 줄리보다 유지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유지요? 네,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대선은커녕 이러다가는 패밀리 유지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유지도 힘들 것이다.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김건희 씨를 최서원 씨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최서원이 등장하지 않도록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은 딱히 이렇게 시원스러운 해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해명을 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교통정리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어떤 거는 입장에서? 결혼 이전 일이고요. 또 장모와 부인이 직접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순전히 부인 김 씨의 뭐 예를 들어서 논문 작성이나 이런 거는 2007년, 2008년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게 온통 뉴스의 중심이 되다 보니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날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저 후보의 부인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게 왜 그러냐? 저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약간 포용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자격이 없는 거다라는 식의 확연히 이렇게 입장이 나뉘어 있는데 그 나뉘어진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씩 더 불거지고 증거가 나오고 한다고 해서 거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거 봐라. 뭐 내가 한 얘기대로 가지 않느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미 그 지지하는 입장에 맞춰서 저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위증교사 문제 뭐 이런 거는 법적으로 CCBB가 가려질 필요가 있는 사안이죠. 네네. 이를테면 그 스포츠 센터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생긴 이익금을 놓고 정모라는 분과 최모 윤 총장의 장모가 지금 다툼, 송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 어느 법무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법무사가 위증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심에서 말 다르고 2심에서 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2심에서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내가 돈을 받기로 최모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증죄로 이분이 기소가 된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위증 교사도 아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대검이 모해 위증 다시 봐라 재수사를 지시한 것도 바로 그런 미심쩍은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또는 뭐 저쪽에서는 이재명 양쪽의 여야의 1위 후보들을 둘러싼 뭐 배우자 또는 뭐 그 주변 사람들과의 스캔들에 가까운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안을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CCBB를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부인과 관련된 사안은 입장을 내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은미 기자, 지금 윤 전 총장의 지금 이런 모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의 경쟁자 이재명 지사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요? 네, 사실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 언뜻 들으면 칭찬 같죠. 그러게요. 하지만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이 자신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말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사 이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가족이든 본인이든 이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배우자의 결혼 전의 사생활은 이 남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혼 후에 이 주자가 대선 주자가 비호를 했다거나 혹은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검증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에서 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윤 전 총장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는 얘기에 돌려 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영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 일정들 뚜벅뚜벅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4번째 민생탐방 행보로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앉으세요. 근데 이 골목은 또 내가 몰랐네. 여기 아주 저녁에 소주 한잔 하기 좋네. 뭐 막걸리 하나 갖다 놔야 되는가? 아니 또 저녁 좀 이따가 또 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취하면은 어려우시죠? 아이 뭐 저야 뭐 우리 가게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죠. 우리 가게까지 와주시는 거 진짜 고맙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걸 그랬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청국장에 우렁된 정치에 일단 뭐 2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근데 이게 만약 계속되면은 안 되는데. 예. 분이 뭐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저희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시네. 네, 보신 영상 윤석열 캠프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한 건데요.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들은 윤 전 총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과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허탈한 한숨과 절규만 가득하다. 결국에는 이 정부의 방역 대책 그리고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 비판을 내놓기 위해서 저기를 간 건데요. 네. 오늘은 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부동산 이제 관련 일정이군요. 네, 중개업자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방문 당시 모습인데요. 이 도봉구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네. 이 윤 전 총장은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국에는 어제 자영업자분과의 만남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이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을 또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건데 이 연일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킬 것은 지켰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축인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동지의식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 우리 아니면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재가 없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왜 인재가 없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또 한편에서는 과연 윤 전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하면 언제 할까?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김현미 기자. 네.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가 윤 전 총장을 만났다면서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입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구나. 느낌을 딱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민생행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만나고 합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진 전 교수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뵙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뭐 정치 현안보다는 뭐 철학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바깥에서 그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입당한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예. 좀 바깥에 더 있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예. 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적인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예. 본인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 선을 긋는데 약간 이제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메시지라는 게 자칫 옛날식의 보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인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들어보시면 정치 현안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아마도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을 하고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랑 야권 단일화를 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입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옛날식의 보수 색깔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 교수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 윤 전 총장은 아직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고 더 개혁이 필요한 만큼 본인은 외곽에서 좀 몸을 키우고 막판에 이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예측을 했는데 그거 좀 일맥상통하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어쩌면 만나진 않았더라도 전화통화는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자, 한편 이 링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캠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벌써 1호 인재 영입도 했나 봐요?
네, 인재 영입. 그러니까 어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버지 사무실을 지내러 간 이 대전 현충원에서 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밝히겠다라고 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김영우 전 의원인데요. 네. 이 김영우 전 의원이 앞으로 이제 나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대변인이 아니라 캠프의 상황 실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 김영우 전 의원 사실 친이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최재형 전 원장의 캠프에 가게 된 건지 김영우 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를 해봤지만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시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떤 좌표라 그럴까? 현주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있고 근데 그걸 3시간씩 한 두어 번 만나고 어떻게 하세요?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감이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네, 김영우 전 의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이 두 사람이 뭐 큰 인연이 있었다거나 뭐 장시간 뭐 머리를 맞대어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3시간씩 두어 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그 두어 번 중에 한 번은 이 최재형 전 원장이 대전 현충원에서 그러니까 어제 아마도 김영우 전 의원이 도와줄 겁니다라고 말하기 직전 날 11일에 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김영우 전 의원 잠깐 만났습니다만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다. 바위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은 뭐 윤 전 총장의 대항마다 반대급부다 뭐 이렇게 불리긴 하죠. 그런데 최 전 원장은 이런 수식어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장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뭐 이제 막 출발한 단계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뭐 그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최 전 원장이 이렇게 부인을 해도 두 사람의 행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얼마나 다른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 일성부터 달랐는데 윤 전 총장은 이 대선 출정식에서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놓는데 할애를 했는데요. 최재형 원장은 그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시죠.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공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이 대선 출마까지의 속도감도 굉장히 다릅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요, 이 지난 3월에 사퇴를 한 다음에 정식 등판하기까지 100여일이 걸렸는데요. 이 최 전 원장은 직을 내려놓은 지 2주가 되지 않아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고요. 또 국민의힘 입당에서도 입장차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계속해서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어서 간성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거든요. 반면 최 전 원장은 이미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이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정당 정치가 아니고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했고요. 또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도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면서 좀 입장을 드러내는 걸 꺼리고 있는데요. 반면 최재형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 정치를 시작한 이상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게 맞다. 부전승을 바라거나 꽃가마를 탈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서 이 철저하게 검증을 받겠다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경쟁 구도 대선 기간 내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